그날 밤, 방 안에 남은 건 고요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창밖엔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루 세 끼를 혼자 차려 먹었고 식탁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다는 사실에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로 숨을 쉬는 나날이었죠.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만 건네고 급히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 아이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쓸쓸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 파견을 나가야 하는데 한 석 달쯤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덧붙인 다음 한마디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은지는 아이랑 아버지 댁에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은지. 언제 봐도 예에 바르고 조용하고 어딘가 마음이 닿지 않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주와 함께 제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괜히 방 안정리를 다시 하고 낡은 커튼까지 새로 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엔 오랜만에 두 사람분의 밥이 올려졌습니다. 은지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식사할 때 반찬이 짜야 맛있다고 하셨죠? 그랬던가요? 그걸 다 기억하네. 그녀는 웃으며 조심스레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오래전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재운 뒤 종종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은 외로우시지 않아요? 저는 늘 혼자 있는 기분인데. 아이 참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그 질문은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밤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무채색 같은 제 일상을 알록달록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엔 커피 향으로, 저녁엔 국물 끓는 냄새로 집안의 공기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래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은지가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오다 미끄러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부축하던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잠깐만요. 찌릿하는 며느리의 몸과 움직이지 못한 제 손끝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을 뿐인데 그 감촉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누군가의 손길로 살짝 열려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어제 죄송했어요. 괜히 놀라서. 그 말에 저는 괜히 허둥지둥 국을 태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넘어질 뻔했는데 놀랄만하지.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말 한마디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용한 위로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은지가 거실 불을 끄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 요즘 제 자신이 낯설어요. 왜? 누군가의 다정함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그이는 매일 바쁘다며 밥 한 번 같이 먹기도 어려워요. 밤마다 제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데 그이는 매번 피곤하다며 자버리곤 해요. 아버님,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 반쯤 가려 있었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순간부터 이미 멈출 수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은지는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자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조용히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국물 끓는 소리, 그 사이로 들리는 그녀의 콧노래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정전이 났습니다. 집 안이 어둠에 잠기자 은지는 놀란 듯 제 쪽을 향했습니다. 아버님 불이 왜 이러죠? 잠깐, 손전등 좀 찾아볼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감촉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쉬지 않고 내렸고 손전등을 찾지 못한 저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요즘 이상해요. 그냥 아버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그게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췄습니다. 우린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빗소리, 심장소리, 그리고 숨소리만이 집 전체를 채웠습니다. 말 대신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15년간의 욕망이 그날 밤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누군가의 품이 그토록 따뜻한 줄 그날 처음으로 다시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고요한 밤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그날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주친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묘한 떨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젓가락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날 일은 잊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은지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련과 후회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작은 반상회에서 낯익은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지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시아버지 집에 아들도 없이 며느리만 들어왔다더라.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딨어.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그 말에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바람결 하나가 들판을 스치듯 마을 전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둘이 너무 자주 붙어 다닌대. 저녁마다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더라. 말은 꼬리를 물고 커졌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죠. 그날 이후 마을 길을 걸을 때면 이웃들이 제 인사를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에 나가면 뒷말이 들렸고 슈퍼 아줌마의 웃음도 어딘가 불편해졌습니다. 은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소문 곧 잦아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은지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손끝으로 머그잔을 감싼 채 가만히 빗소리를 듣고 있던 그녀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친정으로 잠시 가볼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요. 다현이도 학교에서 뭐라고 듣고 왔대요. 너희 집 이상하다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소문은 어른들 사이를 넘어 아이들의 입으로까지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녀와라.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날 저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짙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손주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방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남았지만 그 손길이 사라지는 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언젠가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그날 제가 드린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트럭 시동 소리가 골목 끝에서 울렸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제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엔 하나의 밥그릇만 놓였고 거실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밤마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소문을 잊었지만 제 마음은 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마다 묘한 공기와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넘었던 그 선의 끝에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은지가 떠난 지 벌써 2계절이 지났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반갑지 않았고 여름이 되어도 햇살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풍경이 빛을 잃은 듯했죠. 식탁에는 여전히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제 것, 그리고 하나는 아직도 은지의 자리입니다. 그릇을 치우지 못한 건 미련이 아니라 그녀를 잊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부르던 목소리, 커피를 내리며 흥얼거리던 노래, 모두 다 꿈같이 아득하지만 그 기억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만 남은 건 아닙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날의 장면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넘지 말아야 했던 그 선, 잡지 말았어야 했던 그 손,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을 죄어옵니다.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뭐 그리 큰 죄일까? 그저 마음이 이끈 대로 산 것뿐인데.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심이라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죄라는 걸.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은지랑 아이 잘 지내요. 얼마 전에 은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아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끝내 한 장의 종이만 남았습니다. 은지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날 내가 흘린 눈물 덕분에 나는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다. 고맙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나를 잊어도 좋다. 대신 부디 너 자신은 용서해라. 편지를 봉투에 넣지도 못한 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마을길을 걷다 보면 은지와 닮은 뒷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랑은 잊히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자리만 바꾸는 거라고. 그녀가 떠난 뒤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루에 앉아 커피를 내립니다. 그 향 속에서 아직도 그녀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짧았지만 그 시절의 따뜻함을 내게 줘서. 창밖엔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그녀가 돌아와 다시 한번 이 문을 두드려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문은 이제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움과 죄책을 한 잔의 커피에 녹여 마십니다. 요즘은 하루의 시작이 참 조용합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 대신 커피가 끓는 소리와 창밖 바람 소리가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지는 이제 친정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아들도 출장에서 돌아와 가족이 다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가 잘 지낸다는 소식,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로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이름도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분명 진심이었으니까요. 가끔 손주가 놀러 오면 묻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개 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지. 그렇게 대답하며 마음속으로 덧붙입니다. 은지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밤이면 여전히 커피를 내립니다. 그 향이 방 안에 퍼질 때면 그녀가 웃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젠 미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그게 제가 배운 사랑의 마지막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게 은지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인간의 약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그녀가 어디서든 평안하게 웃을 수 있게 해달라.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세월이 모든 걸 잊게 한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잊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응원이 이 늦은 나이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니까요.